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제가 저번 그 시간에, 전전 시간에, 약물, 운동, 식이, 마음 중에, 아마도 마음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음 잡기, 마음 지키기, 이런 면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3월 1일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실은 약물, 운동, 식이, 뇌, 마음인데 뇌하고 마음하고 잘 경계가 약간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운동하고 식이를 제가 설명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당뇨 생활이라는 유튜브에 당뇨 생활을 검색하시면 이분이 이제 나오실 건데요. 이분이 지금 저장면을 드시기 전에 혈당을 재신 거예요. 90 얼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장면을 드시고 혈당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유튜버이신데, 사실은 당뇨 있으신 분이 저장면을 먹고 혈당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운동에서 떨어뜨리고 하고서 정말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에게는 너무 큰 고마움을 제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이제 어떤 용어로 단어로 딱 정리하자 그러면 체율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율이라는 용어, 성경 안에서 체율이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의 의미인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창균 총장님께서 이제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하우스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봐보시면 체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능의학 치료를 하면서 희귀병도 치료를 했고 난치병도 치료를 해봤어요. 희귀병 치료할 때 치료법이 없어요. 공식적인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치료하면서 악화되거나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고 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대가들에게 제가 배웠다는 거고, 대가들의 치료 사례를 찾았다는 거고요. 그분들이 썼던 강의와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논문과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글이 들어가서 원 페이퍼를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환자분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제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식사법을 12 플러스 12 빼기 2 하죠. 12시간 안에 먹고 12시간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은 아침 단식을 하고, 근데 이것은 제가 수개월 동안 먼저 해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또 환자분에게 어떤 주사제를 한 앰플을 쓴다, 허용량이 뭐 한 앰플이라고 하더라도 한 앰플을 쓴다라고 하면 저는 두 앰플이나 세 앰플을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요약하자면 제가 사고 안 친 이유도 이제 체율이고요. 전창용 총장님이 설교하신 체율이라는 설교회를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적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실행할 수 없는 체율이 있어요. 암 환자가 아니니까요. 암식이나 암운동법 이거 다 따라서 수 있는데 항암제를 투여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무척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암 환자분처럼 시기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마음 잡기도 하고 환자분들에게 권유했던 보조제나 고용량 비타민C, 실은 뭐 환자분에게 사용했던 전문 의약품도 사실은 거의 다 제가 써본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당뇨 환자가 아니어서 음식 먹고 혈당 측정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까 뭐 당뇨 생활 이분은 정말 어, 자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체유를 실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저같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한 번쯤 뵙게 되면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이야 저를 모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자장면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캐틀벨이라는 운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방문하셔가지고 당뇨생활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잠시 지금 제 영상 멈추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캐틀벨 당뇨 이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보신 다음에 이거 20kg 양손을 몇 개 하셨는가, 12kg 양손 몇 개 하셨는가, 12kg 한 손 몇 개 하셨는가, 토탈 몇 개 하셨는가를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다시 혈당이 원래 혈당으로 돌아갈 때까지 식후 몇 시간 동안 운동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딱 보시고 나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운동보다 식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식이하고 둘 다 중요한데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운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당 떨어뜨리셔야 돼요, 당뇨이니까 당을 줄이셔야 돼요, 암이니까 당을 줄이셔야 돼요, 혈당을 낮춰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나 그냥 이거 먹고 운동해서 뺄래, 어떻게 운동하실 건데요, 운동하신대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나면요, 아, 운동으로 줄인다, 당을 낮춘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허구인지 아실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먹는 보조제, 그럼 보조제는요, 보조제는 왜 먹으라고 하냐고요. 최종 목표는 사실 식이가 맞아요. 그런데 병원 치료나 보조제는 일시적인 마중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먹거리로 부족한 어떤 미네랄 영양소를 채우려고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진행할 거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마중물의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먹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요. 먹거리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저의 책 기능과 건강관리 책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운동보다는 식이가 더 중요하고, 식이로 부족한 것은 일시적으로 보조제로 채우지만 결론적으로는 식이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식이보다는 왜 뇌를 더 중요시하고 뇌 식이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지 이게 한 예예요. 런던에 있는 한 택시래요. 근데 거리가 무척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캡이라는 이 택시 면허를, 영국 런던에 택시 면허를 가지려고 그러면 한 4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죠. 이 택시 기사들의 뇌 MRI를 찍어가지고 시험 보기 전, 시험 합격한 다음, 또 은퇴한 다음에 이 뇌에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MRI를 찍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확인이 됐어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공간 감각을 지배하거든요. 기억력이나 공간 감각을 지배하는 기억인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해마가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은퇴하고 한 1, 2년 지나니까 다시 해마가 일반인하고 똑같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를 사용하면 뇌가 튼튼해지거나 두꺼워지고 사용하지면 얇아진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 가소성이라고 해요. 최적의 상태로 평생 뇌가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가 변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하냐? 운동과 자극을 통해서 변한다. 사용하면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그래서 뇌가 변하는 방식을 신경이 생성되고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되고 이 시냅스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시냅스가 약화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누구도 잘 부인하지 못하는 지금 이제 뇌신경과학에 지금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뇌는 이쪽을 막 강화해가지고 수학이나 도표 이런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고, 문학 예술적 그림 쪽으로 이렇게 발달하신 분도 있겠죠. 저는 얘는 전혀 없을 거고요. 얘는 좀 있다가 지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했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제가 12년 전에까지 바둑을 뒀어요. 아마 5단이었고요.
5단에서 좀 열심히 둬가지고 6단 되면은 떨어지고 져가지고 5단 되고 5단 되면 이겨서 6단 되고. 근데 12년 동안 시간이 아까워서 바둑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내 가소성을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바둑에 대한 내 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록 테스트를 해봤더니 황당하게서 5급이래요. 예전에 5단이었는데 그래서 5급부터 바둑을 둬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바둑을 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4단이고요. 최근에 처음에는 4단 된 다음에 계속 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감각이 돌아왔나 봐요. 계속 연승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12년 동안 중단했는데요. 한 달 정도 다시 바둑을 두니까 다시 가소성 때문에 뇌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절됐던 시냅스가 다시 연결되고 활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이제 바둑을 중단할 거죠. 바쁘니까 이제 바둑 둘 시간이 없어요. 중단하고 67세가 되어가지고 12년 뒤에 다시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한 2단이나 1단 되겠죠. 그리고 몇 급에서 이 1단이나 2단 되는 시간이 한 달이 아니라 그때는 3개월이나 5개월, 6개월 될 거예요. 이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치매 예방의 한 비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뇌를 치매를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발전을 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치매가 예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래서 요즘 그런 쪽으로 치매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졌죠. 그래서 재료를 안 줘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벽돌 만들 재료를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 많지? 재료 없이 한번 건축해봐. 근데요, 저희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뇌를 이루는 많은 재료가 있겠죠. 뭐 뇌는 에너지로 딱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거 8가지가 있어요. 물, 공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자, 8개 중에 제일 많은 재료가 많은 것이 필요한 재료를 2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예, 맘청하셨으면 답은 뭐냐? 물이 제일 많고요. 물을 제거하면 지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기름을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뇌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해 줘야죠. 좋은 물 마시고요. 좋은 지방, 식물성 좋은 지방을 공급하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혹은 MCT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어떤 좋은 오일류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료를 줬는데 재료가 이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뇌는 어떤 의미로서는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너무나 감명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거기서 나왔던 쇼팽의 녹턴 넘버 20을 열심히 이제 들으면서 위로를 찾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 발각이 되잖아. 소리가 나니까. 독일 나치 치하에서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건반 피아노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눈을 상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뇌는 그렇게 치는 거나 실제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나 뇌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뇌는 바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내가 예전엔 깜빡깜빡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좋아졌거든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아내한테 이유가 뭘 것 같아? 했더니 아내가 오메가3, 좋은 지방, 들기름, 올리브유, MCT 오일, TCA, 뭐 이런 오일, 오메가6가 많은 물질은 피하는 것. 식용유와 튀김을 피한 거겠죠. 무지개색 야채를 먹고 쓴나물을 포함한 제철나물을 먹고 꾸준히 계산하고 암산하고 암기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이웃사랑, 가족사랑, 뭐 교회사랑을 실천하고요. 아침마다 성경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을 감사하고 평안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좌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가 깜빡거림이 사라진 것처럼 뇌를 좀 속여 보시면 좋겠어요.
암세포가 사라지는 상상도 하시고요. 치매가 좋아지는 상상도 하시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악기 연주를 못 하신다 그러면 연주하는 상상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링거 받거나 뭐 항암제 투여하거나 고용량 비타민C를 맞거나 제가 어떤 보조제를 보내드렸는데 그 보조제를 드시거나 이런 순간에 이 보조제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암세포를 없애주겠지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 보조제가 나의 어떤 질병을 치료해 주겠지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항암제 맞으면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맞으면서 얘들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사라지겠지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상상에 힘이 입어서 정말로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보다는 식이, 보조제보다는 운동과 식이, 병원 치료보다도 운동과 식이, 그런데 그 위에 결국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더 공부하고자 하시면은 이 마음 챙김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마음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 중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처럼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치매의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과 제 의견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